안녕하세요. 제가 영상을 올린 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주말마다 좀 바쁜 일도 있었고, 덥다 보니 가스불을 켜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더워서 좀 요리를 안 해 먹고 좀 많이 시켜 먹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거, 반찬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란을 이용한 반숙 계란 장조림, 일본 음식으로는 아지타마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볼 건 이 통조림 옥수수를 이용한 통조림 콘 샐러드 해볼 거고, 그리고 이 마카로니 이용한 마카로니 샐러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많이 쓰는 진미채, 오징어채를 이용한 진미채 볶음을 해볼 겁니다. 먼저 계란 장조림부터 조금 할게요. 계란은 지금 7개를 준비했고요. 하나는 반숙이 얼마나 익었는지, 계란이 얼마나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하는 거고, 실제로는 6개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계란, 그리고 저는 얼려놓은 마늘 4개, 4쪽 쓸 거고요. 그리고 맛간장을 만들기 위해서 양파가 굉장히 작아요. 계란보다 조금 큰 경우라서 이거 절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조림 간장에 이제 양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간장을 방금 말씀드린 마늘하고 양파만 넣어서 맛간장을 만드셔도 되고요. 조금 더 맛이 있게 하시려면 간장에다가 맛술, 그리고 물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이 가다랑어포라고 하는 이 가스오부시를 조금 넣어주시면 조금 더 감칠맛이 나는 장조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이 충분히 잠겨야 되기 때문에 물은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계란이 충분히 잠길 때까지 잠길 만한 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넣지 않을 거고, 이 물은 일단 먼저 끓는 물이 될 때까지 계속 끓여줄 거예요. 방금 담았던 물은 지금 끓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간장을 만들 냄비입니다. 먼저 좀 넣어주고, 제가 이 계란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계란은 꼭 상온에서 냉장 보관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래서 상온에서 1시간 이상은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이게 냉장고에 있던 상태 그대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팽창돼 가지고 껍질이 많이 깨져요. 그러면 모양도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상온에 1시간 정도는 놔두셔서 밖의 온도하고 계란 온도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간장, 미림, 물을 넣을 텐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대파도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대파가 없어가지고 대파를 까먹고 못 샀어요. 그래서 대파는 못 넣었고, 자, 일단 있는 재료로만, 구입한 재료로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 간장의 양을 어떻게 맞추냐면 계란 하나당 10ml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란 하나당 10ml. 그럼 10ml가 어떻게 되느냐면 10ml는 일반 이런 수저로 하나 반 정도, 이러면 대략 10ml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개에 2개, 3개,
6 이렇게 하면 6개에 대한 분량 했고요. 이것도 일단 한번 끓여줄 건데 가스오브시는 마지막에 불을 끄고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만큼만 불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먼저 올려놨던 물, 그리고 지금 방금 올린 간장 이렇게 불에 올려놨고요. 물이 지금 아래쪽에 기포가 살살 올라오고 있고요. 보시면 냄비가 좀 작고 들어가 있는 액체의 양이 별로 없어서 벌써 주변에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물도 이렇게 끓고 있고요. 계란을 삶는 시간은 6분 30초 6분 30초만 삶아주시면 되는데 꼭 이렇게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를 때 계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넣으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국자를 이용해서 하나씩 넣어주시면 계란이 깨질 위험이 좀 덜 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이렇게 팔팔 끓어오르고 있고요. 이때 불을 끄고 가다랑어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란 하나 정도 크기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불은 지금 불은 꺼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오래 놔두면 너무 많이 우러나기 때문에 3에서 5분 사이로 우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4분 30초. 남은 시간은 2분. 계란장조림을 담을 통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위생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말하는 동안 30초 남았고요. 이제 계란을 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찬물을 좀 닫아주시면 불 끄고 뜨거운 물은 위에 거는 빨리 버려버리고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처음에 넣을 때부터 까졌었던 건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아직도 지금 따뜻한 열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른자가 아예 다 풀어져 있어서 계란찜처럼 익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까기도 어렵고 이건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인데 물처럼 흐르는 반숙은 되진 않은 것 같고요. 안에 아직 촉촉함이 남아있는 반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들도 이 정도 익힌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이것들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두었던 이 간장, 지금 이건 아직 거르지 않은 거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 다시통에 넣어서 끓였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용할 봉투에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렇게 아래쪽에 넣어줬고요. 위에는 이렇게 걸렀습니다. 이 상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장을 충분히 식힌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닐봉투를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안에서 양념이, 이 간장 국물이 계란에 전부 다 입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가장 좋거든요. 쉽게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최소 하루를 두고 드시면 되고, 빨리 좀 드시려면 4시간 후부터는 이제 계란에 그 맛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최소 4시간은 있으셔야 계란 그 간장 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장 5일에서 6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하나 만들었고, 봉투 놔두기가 힘드니까 이런 그릇에 이렇게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샐러드하고 마카로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재료는 피망, 양파, 마카로니에만 들어갈 게맛살입니다. 둘 다 넣으셔도 됩니다. 필수죠? 마요네즈, 이런 식초. 일단 이 콘샐러드부터 만들어 볼게요. 콘샐러드 만들려면은 일단 따셔서 이 안에 보면 이 물이 있거든요. 이 물을 다 빼주셔야 됩니다. 큰 채반을 써야 될 것 같네요. 물에 닿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셔서 물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쪽에 물이 빠지는 동안에 파프리카하고 양파 좀 썰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양파 조금만 더 넣을게요. 거의 1:1 비율이고,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1:1 비율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물 거의 빠진 거 옥수수를 담아두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버무릴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가장 중요한 마요네즈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옥수수 기준으로 제가 지금 산 게 340g이거든요. 그러면 절반이면은 170g이 되겠네요. 대략 거기에 동량 1:1 비율 혹은 옥수수보다는 조금 덜한 비율로 이렇게 넣었고요. 마요네즈는 조금 듬뿍 넣을 겁니다. 이 정도 높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넣었습니다. 이 작은 마요네즈 작은 마요네즈의 절반가량
지금 보면 이만큼 내려와 있거든요. 네, 절반가량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식초 한 숟가락. 식초를 넣는 이유는 이 옥수수에 있는 그 약간 풋내를 조금 날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설탕을 넣으셔야 되는데, 설탕과 소금은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지만 좀 기본적으로 좀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 거를 많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스풀, 반 수저 넣을 거고요. 소금, 저는 맛소금을 넣을 건데 이것도 조금만 넣을 거예요. 티스푼으로 보면은 약간 맞겠네요. 1티스푼 정도 넣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일단 이렇게 좀 놔둘게요. 네, 다음은 이제 마카로니 만들어 볼 겁니다. 마카로니는 이 작은 거를 한번 삶아야 돼요. 삶는 기준은 약 9분 삶으시면 되고요. 아까 썼던 그 냄비 그대로고, 이 기준은 어렵겠지만 180ml 사이즈의 종이컵입니다. 일반 종이컵이고요. 이 종이컵 한 컵 사용할 겁니다. 먼저 삶아줘야 되기 때문에 물부터 끓일게요. 이렇게 한 컵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일단 물이 끓을 때까지 여기에 들어갈 채소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본 재료들 다 썰었고요. 식초 한 숟가락, 설탕, 소금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거 절반 썼거든요. 다섯 숟가락에. 그래서 이거 다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이 끓고 있거든요. 여기에 마카로니 한 컵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조금 작은데 충분히 지금 이거 다 익었고요. 이것도 이렇게 채반에 넣어서 물을 빼줘야 합니다. 또 이렇게 흔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식을 수 있도록 뒤적뒤적 거리셔야 되고요. 이것도 찬물에 씻으면 안 됩니다. 찬물에 씻으면은 곧바로 면이 수축이 돼가지고 단단해져요. 그러면 부드러운 식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을 이렇게 충분히 뺐다라고 하시면 아까 만들어뒀던 그 소스 야채랑 있는 거 있죠? 그 아까 옥수수와 동일하게 일주일에서 열흘, 길면 그 정도 걸립니다. 보관할 수 있어요. 더 오래 할 수도는 있지만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 때문에요. 양파를 안 넣으면 조금 더 오래 할 수는 있으나 보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빨리 드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진미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진미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게 진미채 볶음이라고 해가지고 진미채를 볶으시는데 실제로 볶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거의 안 볶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촉촉한 진미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는 그 단단함이 별로 없는데 뜨거운 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커피포트에 지금 물을 끓이도록 할게요. 진미채를 먼저 요리하실 진미채를 다 부어주시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원하시는 크기로 좀 긴 것들만 잘라주시고 얼추 된 것 같고 이제 들어가는 재료를 보시면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 일반 양조간장 올리고당 물엿 넣으시면 되고 다진 마늘 마요네즈의 역할은 냉장고 안에서 그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를 하고 양념이 잘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숟가락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한 숟가락 아니면 반 숟가락만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준비한 진미채는 보이실까요? 100g입니다. 얘기하는 동안에 물이 지금 어느 정도 끓어오르는 것 같네요. 이렇게 펄펄 끓는 물을 진미채에다가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양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양념은 가스를 약불로 두시고요. 불이 세면 고추장이 타기 때문에 안 돼요. 약불로 두시고 식용유를 한 숟가락, 식용유 한 숟가락, 고추장 듬뿍 떠서 하나 넣었습니다. 다진 마늘도 이렇게 반 스푼, 조금 낮게 반 스푼, 그리고 고춧가루는 반 숟갈, 이렇게 반 숟갈 넣어줄 거고요. 간장도 한 숟가락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온다 싶을 때 불을 끄고 아까 뜨거운 물에 부어놨던 진미채를 넣어주시고요. 지금 후라이팬에 남아있는 이 잔열로 볶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물엿 반 숟가락 넣어주시고 마요네즈도 반 숟가락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살짝만 둘러주시면 나머지 부족했던 윤기도 살짝 살아나고요. 깨를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